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또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스탁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출연자와 함께 또 히든 공략주를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의 출연자는 적풍 전문가님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가는 링크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먼저 오늘의 출연자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또 시장 키워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이다 라는 또 키워드를 좀 들고 왔고요. 더불어서 2차 전지, 대장주 붙이기. 세 번째는 대장주에 이어 철강 및 또 제약바이오들은 들썩였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키워드를 가져왔는데요. 월간 기준으로 보면은 양시장이 플러스로 마감됐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이틀 동안의 급락, 이탈 동안의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는 움직임들을 보면 참 빠르게 컨디션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살펴보시면 2차 전지가 대장주 측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차 전지들의 흐름도 좋았었는데요. 선별적인 좀 강세 움직임 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들 좋았습니다. 폐배터리 장비 순환매들이 나타났는데요. 포스코 DX 12%대, 에코프로 9%대, 그리고 에코프로 BM 역시나 흐름들 좋았습니다. 2차 전지주 안에서도 또 선별적인 움직임들, 또 폐배터리 장비 쪽으로 좀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대장주에 이어 철강 그리고 바이오 쪽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은 철강 가격 상승, 주요 또 수요에 대한 증가 전망이 될 거다. 가격은 올라가는데 원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실적으로 가셔야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철강주들이 오늘 하드캐리한 움직임 보였죠. 고려처 제강 살펴보실까요? 15%대 급등, 동국홀딩스도 13% 껑충 뛰어 올랐고요. 대한제강 역시도 오늘 오름세로 철강주들이 오늘은 시원한 흐름들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계속 코로나가 증가된다라고 하면서 의료용 AI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이렇게 좀 쭉 순서대로 잘 갔는데요. 이번에도 살펴보실 게 젠큐릭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들 안에서 수급 쏠림이 좀 강하게 연출되고 있다는 점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NK바이오는 18%, JW 중해제약 12%대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호재가 있는 쪽으로 수급 쏠림 확실히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는 시간 외 특징주들도 또 하나씩 체크를 좀 해보기 전에 8월의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7월 달이 마무리되고 이제 내일이면 8월이 됩니다. 8월 전망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급등 양상이 끝나게 되면 또 조심스러워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8월의 전망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째 주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살펴보시면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2월에 또 나타나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애플 실적 나타나고요. BEO 통화정책회의 이렇게 이번 주간에만 살펴보게 되더라도 중요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중요한 또 고용 보고서 발표들이 주간에 쭉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8월 시작하는 이번 주간 일정들 잘 정리하시고 실적 나오고 있는 관련주들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의 특징 중 오늘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대체로 좀 많은데요. 시간으로 지금 상한가 간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더 플래닛 살펴보시죠. 지금 네오팩트랑 AI 관련주로 묶이게 되면서 급등 양상을 보여줬는데 네오팩트 9% 그리고 또 YN 또 플러스 또 같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상한가 종목 외에도 AI
AI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두 종목은 아무래도 AI 관련주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작용된 것 같습니다. 인벤티지랩 살펴보시죠. 마감 후에 인벤티지랩 미고비를 넘겼다. 비만 치료제 임상에서 30일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또 시간 외로 상한가를 또 가는 움직임들 보여줬고요. IM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금 등 확보 목적으로 국컴퍼니 대상 등으로 제3자 유상증자를 좀 결정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시간외로도 좀 상한가를 갔다라는 움직임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외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좀 세 종목이나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내일 시장에 또 어떻게 움직임들이 흘러갈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8월의 첫째 주 시간의 상한가 종목들도 내일 시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얘기들 자세하게 2분 통해서 또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잠시 뒤에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 바로 인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분 좋은 분과 함께합니다. 적봉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적봉 전문가님, 원래는 네. 저희가 뭐 월요일이 아니라 다음 요일에 또 얘기를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하게 월요일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월요일을 오래 해가지고 또 좀 더 익숙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장에 한마디 좀 궁금한데요. 좀 어떻게 보셨을지 한마디 전해주세요. 사실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가긴 했었는데 네. 이제 한 3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평가주, 오늘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눈에 많이 띄는 게 있어서 오늘은 극단적 저평가주들이 많이 오른 극단적 저평가주들의 반란이라는 말로 좀 오늘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저평가주, 네. 이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사실 뭐 지난주도 그랬지만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증시가 정말 안 좋았었어요. 정말 너무나 안 좋았었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동을 하셨어요. 이 종목은 정말 날이 갈수록 신저가인데 내가 이거를 팔아서 지금 저 위치 신고가를 날아가고 있는 에코프로나 포스코를 사야겠다. 그래서 갈아타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평가주들이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오늘에서야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네이버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카카오 네이버가 대표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정말 못난이 종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이런 이제 게임 업계 쪽에서도 요즘 저평가주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보다는 좀 극단적으로 내려온 종목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아이디어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반란되고 있는 종목들 잘 체크를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저평가 종목 그럼 극단적으로 지금 좀 떨어져 있는 게 뭘까? 대체적으로 또 한쪽으로만 쏠렸기 때문에 모두 다 지금 저평가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는 전문가님이 픽했던 이슈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꼭 뽑아야 했던 이슈, 어떤 기사를 좀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알파벳, 메타, 광고 시작 회복에 부활 신호탄을 쏜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거네요. 네카오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뭐 실적이 앞으로 좀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들고 오셨나요? 그렇죠. 일단 실적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최근에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주들이 막 올라가니까 2차 전지 자체에 뭔가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이번에 실적들이 다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좋았던 것이지 만약에 그냥 단순한 과거에 뭐 자원개발 테마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다면은 지금의 이 배터리 열풍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코로나를 좀 벗어나면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뭐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들이 광고 수익들이 올라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사실은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기업입니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되게 좋은 수익들이 많이 나와서 시세가 좀 분출이 나왔었고 카카오의 경우는 저는 같이 갈 것 같아요. 카카오도 같이 오를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들의 인식이 아직은 조금 그 예전에 그 분할 상장을 했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셔서 그런가 카카오 쪽은 아직은 좀 반응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이버 쪽에 좋은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네이버의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실적이 나올 텐데 다가오는 실적이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네. 그런 전망들이 나와서 오늘 장중에 7% 이상 시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뉴스가 나올 만한 부분인데요. 네이버에서는 이제 해외에서 인공지능 열풍이 막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어에 특화된 한국어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성능을 보일 수 있는 그 AI 서비스인 하이퍼 클로바 X가 이제 8월 달에 공개가 되고 그리고 9월 달에는 Q라고 하는 이 검색 시스템인데 네이버가 이번에 인공지능에 정말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로드맵들을 발표를 했어요. 지난달에 발표했는데 요것들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돼서 어떤 네이버를 주축으로 한 그런 테마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지난번에 그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난주에 네옴시티 전시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으로 넘어가 보면은 작년과 올해 초에 있었던 사우디 쪽의 어떤 해외 순방들과 거기에서 나왔던 MOU 체결. 여기에 이제 네이버가 참가를 하게 되면서 아니 건설 기업도 아니고 어떤 재건 기업도 아닌데 네옴시티에 참여했다는 내용들이 네이버 쪽으로 좀 되게 색다른 재료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원희룡 장관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네옴시티 관련된 추가 수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네이버가 인공지능 관련으로도 되게 좋은 내용이고 또 오늘 뭐 웹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좀 잠깐 빼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 내용들도 이제 곧 기대할 만한 재료들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서 오늘은 네이버가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요. 오늘 제가 추천주로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 네이버와 연관되어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빅테크 쪽, 인공지능 쪽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도 섹터 그리고 유망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주도는 AI 지니너스 그리고 유망주로는 솔본 얘기해 주셨는데 주도주부터 먼저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게 참 우리나라는 요즘 2차 전지 열풍 때문에 사실 많이 좀 묻혀진 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 만약에 예를 들자고 하면은 미국의 엔비디아가 올 초 대비 벌써 주가가 3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사신 분들 기준으로 수익률이 지금 200%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2배, 3배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2차 전지가 10배 올랐는데 당연히 눈에 안 들어오죠. 그렇지만 이 글로벌 트렌드로 보자고 하면은 지금 2차 전지보다는 AI 쪽, 인공지능 쪽이 사실은 정말 몇 배나 더 큰 재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AI 섹터 자체가 순수하게 뭐 AI 쪽보다는 의료 쪽이랑 엮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지니너스가 최근에 한 몇 주 사이에서는 좀 강한 시세를 보였기 때문에 주도주로 좀 가져오게 됐고요. 이 종목은 저는 내일도 한번 추가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오늘 약간 눌러주는 모습인데 이렇게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만 내일장 반등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이런 거는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일 잘 보시면 어떨까
싶은 종목으로 이제 가져오게 됐고요. 지니너스의 경우는 지금 카카오 쪽이랑 카카오 헬스케어랑 협업한다라는 내용들도 있어서 아까 전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이 두 기업에 관련된 기업들을 앞으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닛이나 뷰노 같은 기업들이 이미 에코프로처럼 10배 올랐어요. 그래서 그쪽 종목들이 사실은 주도주가 맞습니다만 그쪽은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여서 이렇게 지니너스라는 종목을 가져오게 됐고 현재로서 이 종목이 저는 AI 쪽을 좀 주도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AI계는 뭐 지니너스가 지금 대장주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차트 보면은 안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망주로는 솔본 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극단적인 저평가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걸 오프닝에서 네. 오늘 딱 한마디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극단적인 저평가주 중에 하나인 솔본인데요. 솔본은 사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도 아마 그리고 작년 겨울쯤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려서 참 고수익을 한번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솔본 같은 경우는 지금 AI 쪽에서는 자회사 솔본 인베스트를 통해서 국내에서 이 챗봇 솔루션 쪽에서는 점유율 1등 기업인 와이즈넛에 투자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 네모를 쳤을 때가 제가 예전에 이데일리 방송에서 추천 한번 드렸던 구간이었고 이제 파란색 네모칸이 저희가 이제 팔았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수익을 잘 냈는데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번 떨어지게 돼서 이것도 기회다 싶어서 제가 잘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가져오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좀 큰 음봉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이번 주에 살아나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재료를 보자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와이즈넛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또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외 거래에서 지금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즈넛에 대한 재료들. 참고로 이 와이즈넛은 AI 기업들 중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사절단에 유일하게 참가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본의 경우는 아까 이제 지니너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니너스의 경우는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대신 솔본의 경우는 앞서 봤던 AI 테마들이 채워주지 못했던 실적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재무제표 한번 가능하면은 이것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본의 경우는 지금 작년 실적인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작년 1, 2, 3, 4분기예요. 근데 보시면은 완전 적자입니다. 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적자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조금 많이 안 좋았었고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적당히만 나와도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좋은 이런 실적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는 굉장히 성공적인 실적이 나왔고 주가 상승이 한번 뛰었었죠. 그래서 이번에 2분기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인데 작년에 너무 못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작년보다 뭐 적당히만 나와도 그냥 흑자 정도만 나와도 괜찮은 실적이라고 저는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서 솔본의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저평가에 살 수 있는 극단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는 실적주라고 유망주라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솔본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만큼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방 들어간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딩 공략주가 곧 공개될 예정인데요. 힌트를 또 듣고 정답을 맞히신 분들께 커피 쿠폰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요.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그럼 본격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힌트 들고 오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회사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품인데요. 이름이 셀비노트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말을 하는 거를 인식을 해서 이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이게 지금 경찰서라던가 여러 가지 관공서들에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1년에 사용 금액이 9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저기 사용이 되고 있으면서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셀비노트를 개발한 바로 이 회사가 되겠습니다. AI 음성 기록 제품 셀비노트를 개발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 바로 스캔하고 입장하셔가지고요. 종목명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도 적풍 2글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잠시 뒤에 이제 종목 상담 저희가 곧 시작할 예정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스캔하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팅스타 시즌2 여러분들은 오늘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궁금하신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신 분들 바로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히든 공략 2에 대한 정답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궁시렁 프로도님의 KC 코트를 살펴보겠습니다. 3,700원 15% 비중, 유상증자 후에 주가 변동사항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뭐 항상 요즘에 장 마감하고서 뭐 유상증자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공시들로 많이 발표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주가의 변동성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좀 매번 다르잖아요. 케이스별로 좀 공통적인 통계가 있을까요? 뭐 유상증자 후에 주가의 뭐 변동사항들.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요즘 그렇게 좋은 인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유치를 돈을 한다는 건데 상장사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부분이지만 투자자들의 인식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쨌든 회사는 현금을 확보를 하게 되고 그 현금을 가지고 회사를 잘 굴러가게 하는데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던가 여러 가지 투자하는 데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회사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호재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 돈이 일단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돈만 들어온다면은 그 전에 이제 악재가 선반영돼서 빠졌던 부분들을 뒤로 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으로 간다고 보여지는데요. 차트 한번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KC 코트렐은 지난번에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려서 저희는 수익 실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 실현 한번 했고 그 뒤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바닥 구간이 나오면은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익을 한 이 종목만 4번 정도 수익을 냈었어요. 지지난달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오면은 공략을 해볼까 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난주에 수요일 날에 증시가 좀 폭락이 나오고 하면서 이 종목에서 어떤 저점에서 이제 손절 물량들이 한번 쏟아지는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살아나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예전에 올 초가 완전 저점이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바닥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음번에 상승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지난번에는 4,000원 정도까지밖에 못 갔었는데 다음번 상승이 나왔을 때는 4,000원 이상을 목표가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로 저는 봐요. 대신 지금 이 바닥 구간이 아까 말씀드린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면서 일단 돈이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되고 납입일이 아마 8월 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상증자 돈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나서 주가는 얼마간 횡보를 한 뒤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종목이니까 요거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3,700원에 그대로 갖고 계실 거라면은 아마 기다린 보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2,000원 언저리쯤에서 조금 추가 매수할 수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가급적이면은 3,000원 아래로 낮춰주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추가적인 전략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좀 3,000원 정도 좀 밑으로 좀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머리 빗는 네온님의 한화 시스템 16,200원의 10% 비중입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진짜 딱 1,000원만 있다면 본전까지 올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오늘 종가가 15,200원이에요? 참 이게 드라마로도 따지면 좀 이렇게 될 수 없는 그림인데 어떻게 보세요? 좀 좋은 일들 많잖아요, 하나 시스템 요즘에. 요즘에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가 잘 나가는 장이다 보니까 한화 시스템도 일단 시가총액이 거의 2조 6천억이면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요즘 같은 딱 요즘에 이제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 요즘에 왜 대형주들이 왜 중소형주보다 더 시세가 많이 나고 더 오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실적이 발표가 다 되고 앞으로 좋은 계획들이 발표가 다 됐어요. 그러면 더 오를까? 아마도 이제 그 전에 올라갔던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것들에 의해서 주가는 좋은 소식이 나옴과 동시에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한화 시스템도 지금 물론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못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살짝 돌리고 있는 구간인데 매수하신 구간을 넘어서 많이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주가를 이제 크게 좀 보여드리면은 작년 한 해 동안은 거의 내려간 한 해였었고 올해는 되돌리는 한 해예요. 그리고 시간을 더 갖고 보시면은 뭐 2만 원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요번 2분기 때 나올 만한 내용들이 이미 반영이 돼서 이미 7월 달에만 주가가 20% 정도 올라온 상태라는 거를 감안해 본다면은 좀 시일은 걸릴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그런 추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재무 상태 간단히 좀 보시면은 뭐 알고 사셨겠지만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올해가 어떤 실적 개선의 그런 턴어라운드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실적이 좋았을 때가 2021년도. 그리고 작년에 완전히 안 좋았죠. 그리고 올해는 실적이 정상화되는 과정. 그리고 완전히 2021년도 실적으로 돌아가려면은 내년은 넘어가야, 내후년까지는 가야 그 전성기 때 실적을 다시 복구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장기 우상향 관련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말 멀리 보신다면은 한 2만 원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멀리 좀 본다면 나쁘진 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뭐 요즘엔 수급 쏠림 현상들이 너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작용되지 않았을까 이 종목에도 라는 이야기도 저는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또 노란톡에 들어온 종목사요 살펴보겠습니다. 클로버님의 C랩입니다. 23,000원 10% 비중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요즘 대체적으로 비중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없고 한 10%, 20% 이게 좀 맥스인 것 같더라고요. 자, C랩 같은 종목은 지금 소실폭은 좀 있긴 한데요. 뭐 엔비디아의 GPU 수요 증가가 좀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었는데 주가에 좀 언제 반영되고 또 다시 언제쯤 상승이 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이 종목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요즘 AI 관련 종목들이 막 요즘 열기가 좀 붙고 있어요. 특히 2차 전지에서 나온 자금들이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사실 동시에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냥 홀로 가는 테마는 아니고 반도체랑 사실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가 먼저 좀 올라갔고 인공지능 쪽은 의료 쪽이 좀 먼저 갔는데 저는 이쪽도 저는 머지않아
영상 쪽이나 이쪽도 같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C랩의 경우는 현재 주가가 사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매수자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물려 있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팔고 지금 갈아타야 될까? 그런 약간 좀 마음의 고민이 내적 갈등이 생기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C랩의 경우는 지금 사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 주가는 한 15,000원 정도만 넘어서면은 이제 바닥을 치고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아쉬운 거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23,000원대면은 아마도 여기 5월 달에 막 시세가 올라갈 때 그때 사신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때도 나쁜 가격은 아니었지만 사셨다가 빠졌을 때 좀 이제 바로 정리했었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이시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까지 가져오셨으니까 이제 힘든 구간은 거의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가 좀 붙어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려면은 주가 15,000원 이상은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15,000원 부근에서 조금 추가 매수도 하셔서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목표가의 경우는 사신 23,000원 잡으셔도 괜찮겠고요. 조금 더 본다면 25,000원 정도. 근데 25,000원대는 매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변칙적으로 한 24,000원 정도 넘어가면은 파는 전략으로 이렇게 좀 미리 파는 전략도 있으니까 요거는 추가 매수 후 단가 낮춰서 파는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추가 매수 단가를 좀 낮춰가는 전략으로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필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분의 사연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열받았어요 님의 사연입니다. 동박시대는 끝낸 건가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85,000원 30% 비중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과 목표가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해 주셨어요. 동박시대가 끝이 나는 거냐? 아니 왜 종목이 안 오르냐? 왜 그러냐면 이분은 아무래도 작년에 좀 고점에 막 오를 때 그 붐에 사신 것 같거든요. 그러더니 네네. 이제 뭐 이게 끝이 난 건가? 왜 안 오나? 이제 2023년 하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를 때 사셨다기보다는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는데 그때는 거기가 아니었던 바닥이 거죠. 아니었던 거죠. 어...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딱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주가를 좀 보니까 현재 주가는 막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물론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굉장히 대단한 기업은 맞습니다만 만약에 갈 거였다면 이미 신고가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못 갔다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발을목을 잡고 있는 그런 사연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 여기 실적을 보시면은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이 실적이 만약에 그대로 나와준다고 하면은 뭐 너무나 좋은 실적이 될 텐데 문제는 올해 전망치로 나온 실적이 있는데 이거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망치가 좋으면은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니까 지금 바닥이네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단기순이익이 대규모 적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올해 실적 전망은 되게 좋은데 1분기 때 망쳐놨어요. 그럼 2, 3, 4분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최근에 좀 잠잠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무난하게 잘 예상치보다 잘 나와준다면은 다시 또 저는 수급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자체는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2차 전지 쪽으로 만약에 갈 거라면은 이미 갔었어야 되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지금 이제 비중이 또 적지도 않은 비중이다 보니까 요거는 잠깐 잊어버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가능하시다면 올해 한 겨울까지, 가을 넘어서 한 겨울까지 가져가신다면 한 8만 원대에서 그 이상까지는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 시간을 더 투자해서 내년까지 보신다면은 충분히 수익까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현재 주가 흐름으로서는 아직 바닥을 쳤는지 안 쳤는지 제 기준으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시간을 갖고 투자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중간에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고 싶으시다면은 6만 원 이후에서 파신다면은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좀 들어올 것이고 더불어서 현재 바닥이 좀 더 확인 필요하다라는 점은 인지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에 대해서 맞추신 분들 선물도 받아가시고 종목 상담 이렇게 저희 또 방송 때는 봐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적풍 전문가님 히든 공략주 탑5도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얼마나 수익도 많이 났는지 화면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공략주 탑5. 네, 그중에서 첫 번째로는 체리브루입니다. 7월 5일 종목일도 매수한 1회로 최고가 수익률은 24.61%를 기록했고요. 한크롱 한택 같은 경우는 7월 12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에 대비 고가 지금 수익률은 15.6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가장 최근에 또 매수한 종목이 아닐까 싶었던 엔캠. 지금 현재 최고가 6%, 거의 7%대의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핍스 역시도 7월 19일, 7월에 거의 매수했던 종목들이 다 최고가 수익률이 좋은데요. 5%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종목에 대한 리뷰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모두 다 수익률이 좋은데 공통점을 본다면 7월에 또 매수를 또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다 잘 갔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종목들 선별을 잘했다면 이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핌스부터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5.46%. 이 종목이 좀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좀 전략 잡아갈까요, 보유자분들? 핍스의 경우는 이제 오늘도 흐름이 되게 좋았어요. 특히 지난주 수요일 날 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많이 안 무너졌다는 거는 이 종목을 들고 있으신 분들이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크지 않았었나라는 부분들을 좀 첫 번째로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수급들, 기관 외국인 수급들도 많이 들어와서 저가 방어를 많이 해줬다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오늘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고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에 급락했던 거를 메꾸지 못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도. 그런데 이 회사는 2차 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도 아니에요. 반도체도 아니죠.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시세들을 내고 있어요. 그만큼 하반기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를 반영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수익 중이실 거예요. 이미 5% 정도는 다 수익 중이실 거고 저 역시도 단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5%대에서 수익 실현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표가는 2만 원을 넘기는 거였죠. 그래서 목표가 그대로 2만 원 넘기는 2만 1,000원대로 제가 그때 드렸었는데 그대로 저는 가져가도록 하고요. 우리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매도 시점을 바로 알려드리니까 형들이 쉬고 계시다가 잘 갖고 계시다가 제가 사인해 드릴 때 그때 같이 파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까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까지 일단은 좀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엔캠 종목입니다. 78,400원을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 넛주를 웬일이야 하고 마음이 철렁하셨을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또 7만 원대로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198억 원 규모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 공시가 났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녹여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엔캠이 일단 제가 드렸을 때 이 종목이 많이 안 오른 종목이어서 그때 이제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추천드리고 나서 당일날에 바로 이제 올랐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네, 수요일 날이 하필 지난주에 좀 폭락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도 어쩔 수 없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빠져봤자 이 종목은 여기 한 65,000원 정도가 저점 이 지지 구간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거기에서 살짝 돌려서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아마 한 1, 2주 정도 뒤에는 75,000원, 8만 원을 여러분들 보실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되돌려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으로 이제 TDL이라는 회사를 지분을 취득해서 이제 50% 취득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난번 제가 추천드렸을 때도 이제 합작사에 대한 얘기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체크가 된 부분이 되겠고요. 제가 기대하는 건 이번에 2분기 실적. 이번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지난 분기 실적을 다 아쉬웠었던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왔었는데 요거를 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은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적 발표 자체가 악재일 수도 있어요. 예상치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적 발표가 좋지 않더라도 발표가 되는 순간 악재가 해소가 돼서 주가는 3분기, 4분기에 있을 호재를 향해 다시 올라가 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일 날 아침에 잘 파셨던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못 파셨다? 괜찮으니까 8만 원대 넘어가서 저랑 같이 잘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만 원대까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니까요. 일단 쭉 들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웰크론한택도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양극재 설비 효율로 또 껑충 뛰었던 종목인데 이건 주가가 쭉 바닥을 딛더니 이제 좀 고개를 올라가나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차트입니다. 올라가려면 좀 그래도 시간 걸리긴 할 텐데요. 과연 전 이제 본전가에 매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닙니다. 그래도 좀 더 가져가셔도 좋은 결과 있어요라고 생각하시는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일단 웰크론한택은 제 기준으로는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팔아서 그냥 끝 했을 수도 있는 종목인데 그쵸. 계속 제가 가져오는 이유는 그때 못 파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도 계속해서 리뷰를 드리고 있어요. 일단 수요일 날에 이 종목도 어떤 그 거대한 자연재해였었죠. 갑자기 막 천둥번개가 치고 우리 증시에 천둥번개가 치고 정말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 종목도 무려 11%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1% 급락한 날의 거래량을 보니까 평소 대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평소 대비해서 그냥 뭐 조금 많은 정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락폭은 엄청났는데 이 엄청난 하락폭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세력이 떠났다. 뭐 주포가 떠났다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겁먹으신 분들이 매도 그리고 이 종목의 신용 잔고가 조금 높은 상황이에요. 조금 신용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신용으로 들어갔던 분들은 분명히 여기서 자르지 않으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중간에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의 손절 물량이 이 차트를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메이저 수급들이 빠져나갔다면 거래량이 이 정도만 나올 수가 없어요. 거래량이 아마 500만 주, 600만 주 터졌을 텐데 거래량이 많지 않은 걸로 보아 저는 주가 회복은 어렵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본전 매도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1, 2주 내에 돌아올 거니까 그때 기분 좋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더 보신다 하시면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은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으시다면은 그 전략 역시도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종목에 대한 리뷰 다 전해드렸고요.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이 공부방에서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열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히든 공략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이제 힌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진심이라 기업명도 얘기를 했는데요. AI 음성 기록 제품 셀비노트를 좀 개발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게 첫 번째 힌트였고요. 제가 아까 살짝 또 흘리긴 했는데 두 번째 힌트 어떤 걸 좀 가지고 오셨을지 들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힌트는 이미 첫 번째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잡으신 분들, 이제 아직 캐치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 드린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는 이 회사가 헬스케어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자회사 이름이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이 회사를 통해서 바이오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 바이오로도 또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다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추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죠?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리 빗는 네오님은 종목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종목도 올려주셨는데 셀바스 AI요. 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리듬 타는 제이지님도 셀바스 AI, 루미 나리님도 셀바스 AI. 모든 분들이 셀바스 AI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0% 확신해요. 이 종목 셀바스 AI가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세 번째 힌트까지 마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어떻게 되죠? 네, 두 번째 셀바스 헬스케어 드렸고 마지막 힌트로는 이 회사가 인공지능 쪽에 정말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유가 회사 이름에 AI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셀바스 그룹에 AI가 들어가는 회사 기업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조합을 잘 해보시면 바로 정답이 나올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AI의 정말 진심이라서 종목명도 AI가 들어간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 눈치가 좀 채시는 것 같죠? 아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세요.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히든 공략주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좀 들고 오셨을지 바로 정답을 알려주세요. 네, 오늘 히든 종목은 많이 맞추셨습니다. 종목은 셀바스 AI. 이 종목을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네, 셀바스 AI가 이제 요즘 2차 전지의 전환 뒤를 이을 만한 인공지능 관련주로 인공지능 열풍의 어떤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지금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평가주로 들어갈까 아니면 당장 좀 들어가서 단기 수익을 낼 만한 종목으로 들어갈까 고민을 좀 하다가 단기 수익으로 결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장에 좀 짧게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드리는 거고요. 셀바스 AI는 음성인식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셀비노트를 통해서 최근에 관공서 보급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사가 셀바스 AI의 투자사 셀바스 헬스케어를 통해서 투자한 기업이 최근에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을 통해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오늘장 사실상 주요한 그런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쪽의 어떤 파트너사로서 아까 네이버 얘기를 제가 한참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쪽과의 관련성도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재료,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주목이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예요. 바닥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주로만 여러분께 공략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내일장 시초가 이하로 공략 들어가 보시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이어지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 FDA 또 승인을 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셀바스 AI에 대한 또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좋겠는데요. 주제가 좀 어떻게 되고 언제 방송을 하는지 간략하게만 전해주세요, 전문가님. 네, 잠시 후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9시에 제가 바로 달려가서 공개 방송을 열 텐데요.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입니다. AI 인공지능 말은 많이 나오는데 엔비디아를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좋은 수혜주를 사야 되나 이 부분인데 저는 오늘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방금 전 설명드렸던 셀바스 AI에 대한 전략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 오신 분들께만 특별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AI 관련주에 대해서도 같이 풀어드릴 거니까 오늘 방송 시간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짧은 만큼 들어오셔서 핵심만 바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바스 AI 2차 전지보다는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좀 수급을 봐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또 궁금증 있으실 겁니다. 대장주는 워낙 또 잘 바뀌기도 마련인데요.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들과 또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오늘 밤 9시에 적풍 전문가님 온라인 무료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또 다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들을 잘 파악해 보려 하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나오실지 화면 통해서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트렌디한 테마주 선취매 최강자입니다. 내일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7월의 31일, 오늘도 7월은 마지막인 밤이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또 8월의 시작이죠. 8월 동안 내일 또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전략 잡아가야 될지 꼼꼼하게 오늘 밤에 또 세워보시고 또 계획들도 내일 다 이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